네, 이른바 보수 통합의 흐름, 이런 부분들이 1월 초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적극적인 뜻을 밝히면서 설 전에는 무언가 좀 가시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관측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설 지난 현재까지도 그렇게 뭐 뚜렷한 어떤 흐름이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이 보수 통합의 흐름이 가고 있는 가운데, 또 우리 공화당은 분열하고 있는 흐름이고, 뭐 김문수 전 지사는 또 정광훈 목사와 같이 또 신당을 창당하겠다. 오히려 이렇게 약간 통합보다는 좀 더 분열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문제 새로운 보수당 이준석 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 위원장님, 이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뭐 이제 새로운 보수당 움직임은 잘 보고 계실 텐데, 통합 논의가 이렇게 좀 잘 급물살을 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 이제 굉장히 깐깐한 조건들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 사실 저도 이제 몇 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시너지가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합치는 것은 안 지금 된다. 서울에서 저도 지역 계속 요즘 인사하고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단순한 과거 보수로의 회귀에 대한 그 국민들의 반감이나 아니면 그런 뭐 실망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뭐 보수 대통합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분도 있고, 뭐 해가지고 조금 새로운 느낌의 보수가 되면은 지켜보겠다. 아, 뭐 근데 과거로 회귀하면 끝이다. 뭐 이게 사실 아주 작은 지점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의 복귀를 놓고도 많은 여론은 뭐였냐면 관망세였죠.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훌륭한 자질들을 갖고 있는 정치지만은 과거의 양태와 이번에 새로 하는 도전이 어떤 다른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네. 그래서 이미 뭐 판단을 마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안철수 대표 지금 지켜보는 과정에 있는 분도 있고 한 것처럼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도 하면 이긴다 이런 어떤 당위적 명제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네.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시너지가 크게 나느냐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 보는데, 지금 보면 새로운 보수당과 그 자유한국당이 양당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공화당이나 좀 그런 쪽과는 연대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협상이 이제 사실상 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도 더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항상 혁신과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혁신이라는 거는 젊은 세대가 주도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들여오는 과정이고, 헌신이란 거는 과거에 이제 있었던 분들이 책임을 지면서 대신 뭔가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결부돼야 되는데, 이번에 아마 그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강제 물갈이로 이렇게 되겠지만은, 혁신이라는 부분은 계속 머리를 싸매야 된다. 네. 예를 들어 뭐 다 모았는데 모이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래가지고 보수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는 어떤 행태들이 그대로 답습된다면은 화나 많아져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뭐 그냥 황교안 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합쳐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위원장의 말처럼 새로운 보수당은 그것보다는 뭔가 어쨌든 그 합치는 과정이나 그 합친 결과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에 대한 국민들이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갖는 통합이 돼야 된다. 제가 계속 이 방송에서도 항상 황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할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종로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갖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그 황 대표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이 개인의 어쨌든 선거 승패 정도로 결론이 나는 지점이 아닙니다. 지도자로서 어떤 파격성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가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미 한 달도 넘게 그 황 대표의 출마 지역구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황 대표 개인이나 아니면 보수 통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략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 지금쯤, 그때 우리가 그런 방송했을 때 기대했던 대로라면 저는 지금쯤이면은 본인이 험지보다 더한 험지라고 했던 곳이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구체화가 되는 단계여야 되고, 네. 예를 들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아 내가 서울에 제일 어렵다는 금천구 관악구에 도전하겠습니다. 뭐 칼을 빼들었을 때 그 어떤 파격성이나 솔선수범하는 헌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견고한 리더십이 구축되고 뭐 이런 계속 주고받는 피드백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끊어졌어요. 그냥 오히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발표되면서 거기에 정권이 넘어가는 모양새가 되면서 황 대표가 역할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건 약간 의외입니다. 이거는. 예.
세보수당 입장에서는 꼭 자유한국당과 뭐 합당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결국 선거에서 뭐 어디 보도를 보면은 그 합당만이 아니고 선거 연대라는 부분도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저는 뭐 이런 얘기도 연동형 나오던데.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사실 합당보다는 연대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에 공감을 하는 것이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한국당 같은 걸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이 하나 아니면 둘로 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저 범여권 진영에서는 4+1이라고 해서 5개 가까이 이렇게 정체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보수 의석의 극대화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지적이 맞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오히려 새로운 보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 등이 비례 후보를 같이 내는 형식으로 가는 게 가장 비례에서 극대화하는 방법 아니냐 뭐 그런 현실적인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통합 모델로 이제 이 시청자분들도 이제 보셔야 될 게 저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방송을 하면서 저는 이상적인 상황들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상적인 상황들 속에서 그 안에 보수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보수가 의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원래는 많은 분들이 뭐 꼼수에는 몰수로 대응한다 이래가지고 비례한국당 정도가 최고의 대안인 것처럼 자유한국당 홍보했지만은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이거예요. 자, 새로운 보수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뭐 이현주 의원님이 하는 새벽당, 이런 당들, 새벽당이 아니라 거기 뭐지, 전진당, 뭐 이런 당들이 선거 연대를 결의하고, 각자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 겁니다. 각자 정당에서. 네. 그렇게 하고, 대신 지금 이제 창당준비위원회 상태로 미래한국당이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을 대통합 보수신당 형태로 개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뭐냐면 지금 각자 속해 있는 당들은 비례대표가 출마하는 비례대표 정당이 되는 거고요. 출마 정당이 되는 것이고 새로 만드는 미래한국당. 가칭 대통합 신당 같은 경우에 보수 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출마자들이 다 옮겨가서 거기서 경선이든 아니면 공심위를 통해 가지고 공천을 받는 겁니다. 그 당으로 옮겨가서요? 예. 그러면은 지역구 출마자들은 그 합당된 상태나 동일 기호를 가지고 출마를 하는 것이고 각 당이 노선에 따라 가지고 비례는 넓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비례 한국당을 딱히 만들 이유가 없어요. 자유한국당도.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당이 다르니까 이게 각자가 비례 한국당 같이 기존에 있던 당대로 그냥 하면 그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국민들한테는 명분이 충분히 서죠. 왜냐하면 당들 간의 어떤 이견도 있고 특색도 있기 때문에 특색을 살리면서 그 비례 의석으로 살리면서 대신 보수 중의 승리를 위해 가지고 지역구 출마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신설 정당에서 출마하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굉장히 보면은 지금 논란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론인데 이런 게 지금 이제 논의가 될 시점이 아닌가. 그게 뭐 지금 뭐 1월 말인데 2월, 3월 사실상 뭐 2달 정도 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기호 결정 시점이 3월 며칠인가 그렇거든요. 그 전에 이제 하면은 신설 통합 정당이 예를 들어 지역구 출마자들이 옮겨가고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출마한 사람들이 현역 의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옮겨가면은 기호 2번은 되리라 보고 당연히.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서 기호 1, 2, 1번 민주당, 2번 신설 통합 보수당, 그리고 3번 자유한국당, 4번 잔류바른미래당, 5번 새보수당 이 정도로 아마 기호 순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보수가 지역구와 비례해서 둘 다 크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아이디어 차원의 것들이 많은데 지금 저는 이 보수의 지도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좀 상상력을 좀 정치적 상상력들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준석 위원장의 새로운 아이디어였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처음에 비례한국당 얘기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저 아이디어가 그래 아주 나쁘진 않은데 그것보다 더 진화된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설 통합 정당을 오히려 이제 지역구 정당으로 하고 잔류 정당들을 비례로 쓰면 된다. 이게 최적화된 아니거든요, 사실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돌파하는데. 근데 그걸 왜 안 했을까, 못 했을까, 또는 그걸 이제 띄우지 못하느냐는 각자의 당 내부에서 이걸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가지고 둘이 협력하자. 전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개인의 대선주자로서의 유불리는 따지지 말고 보수 진영이 또는 야권이
의석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가기로 합의하자라고 하면은 바로 결론이 나와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지도자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큰 부분에서의 결단과 원칙이 딱 쓰면 나머지 부분은 그 방법론을 이제 구체화하면 되는 거니까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어쨌든 그 이현주 의원 뭐 전진당도 있지만 뭐 김문수 전 지사도 뭐 신당 만든다 그러고 또 우리공화당도 보면은 뭐 공동대표 두 분이서 서로 좀 뭐 관계가 안 좋아져서 갈라 뭐 선 조짐이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이런 등등을 보면은 이른바 뭐 이 범보수 대통합 이런 흐름과는 조금 또 다르게 가는 흐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별 변수가 안 된다라고. 저는 언젠가는 강분은 흩어지고 합치는 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 예전에 민주당이랑 진보 진영 그런 걸 잘했죠. 보면 뭐 진보신당과 진보신당 탈당파 뭐 그리고 뭐 녹색당 더하기 노동당 뭐 플러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다양한 정당들이 선거 앞두고 탄생되었지만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잖아요. 민주당과 정의당 체제로. 그런 것처럼 저는 보수 진영도 이 빅뱅을 한번 겪어야 저는 어느 것이 표의 확장성에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되지 않는지를 아마 여실히 국민들이 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한번 훈련이 되어야지만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어차피 그런 하나의 과정에 있다. 과정에 있는 정도로 봐야 된다. 이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이 통합 논의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갈 걸로? 저는 아까 말했듯이 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해진 시점이 온다. 예. 이미 온 거 아닙니까, 시점이? 그렇죠. 저는 왔다고 보고 다만 이제 고민하는 것이 황 대표가 지금은 본인이 정치를 하는 최고 지휘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본인이 지도자로서 나라를 위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진짜 나라가 지금 망조가 되겠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무슨 결단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옳은지 이런 아주 단순한 원칙들을 가지고 방향등을 정하는 때가 돼야 된다. 지금 본인 황교안 대표 옆에 돕는 사람처럼 보이죠? 가서 뭐 A라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A가 공천되는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B가 얘기하는 거는 B가 당선되는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 주변에 지금 조언하는 사람 중에 제 생각에는 진실되게 보수 진영이나 야권의 이제 승리나 이런 걸 바라기보다 아니면 황교안 대표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기적인 판단들을 이제 주입하고 있을 겁니다. 아, 이준석 위원장의 분석대로라면 황교안 대표 주변에는 양신들은 안 보이고 간신들만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혼란스러울 리가 없는 게 황교안 대표가 만약 진짜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는 보수 진영, 야권 진영의 의석 전체를 최대한 극대화하는 게 좋다라는 판단하에서 움직인다면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황교안 대표랑 유승민 의원이 뭐 조만간 만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만나게 되면 좀 가닥이 좀 더 잡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두 보수의 지도자들이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정상회담을 할 때 정상 둘이 만난다고 하면은 무슨 내용을 합의할지는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그것을 위한 극적인 이벤트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양 정상도 띄울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좋아서 각본 없는 드라마지 그냥 우두커니 만나면은 안 되거든요. 여기 각본 없는 드라마가.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말했듯이 기초적으로 둘이 수많은 차이가 이견이 있겠지만은 큰 원칙. 보수 진영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대전제만 있으면은 그 대동소이한 문제들은 풀지 못할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앞으로 결국 두 사람의 회동이 언제 이루어질지 또 그 자리에서 과연 의미 있는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나올지 뭐 이런 결과가 1차적으로 보수 통합의 흐름을 지켜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선 앞두고 이 보수 통합의 흐름도 아마 총선 승패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흐름 한번 같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